반복되는 말은 좀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이제 줄을 엄청 많이 치고 제가 노트 정리까지 다들 학생의 마음으로 발표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막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지금 사실은 좀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일단은 너무나 많은 인풋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되어 계셔가지고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총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딱 자극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깊은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읽고 이랬던 것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낚시처럼 이렇게 낚싯바처럼 해가지고 끌고 올라와서 이제 글을 쓰니까 아 맞아 이런 책을 읽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지점이 되게 사실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도대체 작가님이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봤더니 일단 언어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국 문화원도 다니시고 이탈리아 학원을 또 다니셨어요. 그 다음에 미술도 하셔가지고 미술 관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라디오 그 대본 작가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줌으로 영어책 읽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글 선생님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영화책 또 여행은 60개국을 다니셨어요. 시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쓰다가 한 사람인가 내가 도대체 이 분이 도대체 어떤 도대체 캐릭터실까 너무 벅차가지고 왜냐하면은 저희는 여기서 여행 만약에 60개국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쓰러져가지고 너무 근데 막 이렇게 하셨죠. 시는 또 여기에도 시가 되게 좋은 시가 정말 많아가지고 저는 막 210쪽에 있는 막 그 시 읽으면서 이 분은 조금 시로도 등단하셔야 될 것 같죠. 네네. 근데 210쪽에 잠깐만 제가 읽어보면요. 사람은 혼자 가기 어려울 때 손을 내민다. 그 손을 잡아주는 다른 손의 온기에 삶이 이어진다. 손과 손이 서로의 마음이다. 거절하지 마라. 누군가 손을 내밀 때 손이 아니라 자기 힘든 인생을 모조리 내놓는 것이니 꽉 잡아주어라. 약간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이때 굉장히 읽었을 때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손을 그날 잡아주는데 근데 나의 그런 거를 이 사람이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누구 손을 잡아줄 때 진심으로 잡아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 때에 이 손 한번 잡아주는 거 따뜻한 메시지 하나 보내주는 것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기 때문에 손을 꽉 잡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에 온 거를 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이제 작가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씀을 아마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서력에 대해서 제가 진짜 놀랐는 게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읽고 했어도 이게 글까지 연결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독서 노트가 있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저는 계속 그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썼던 이제 독서 노트 한번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이 챕터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은 책이 많진 않지만 작가님이 쓰신 거하고 내가 그 책을 읽었는데 내가 뭘 느꼈는지 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감각적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일단 언어가 되게 젊으세요. 이거를 제가 도대체 60대 어떤 여성을 썼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저는 30대 저보다 훨씬 더 젊은 분이 썼다고 사실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되게 젊고 그 다음에 굉장히 생동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깊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왔다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 지금 사실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은 그 독서 모임들이 있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책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책들이 되게 어떤
스킬을 많이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독서 모임이 잘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사람들을 잘 유지할까 막 이런 거 위주로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스킬을 사실은 그 책 몇 권 읽으면 되는데 그 내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독서 모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을 정말 잘 챙겨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그 독서 모임을 되게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으로는 카프카와 함께 땅을 먹는 오후에 이게 그냥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카프카와 책을 한 권을 들고 차를 한 잔 옆에다 놓고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어떤 옛날에 내가 약간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었던 그 모습이 상상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책의 내용은 뭐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도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너무 포기해버렸습니다. 네, 너무 깊이 있고 너무 예쁜 글이 너무너무 많고. 상미 작가님? 진짜 이경훈 작가하고 만나면은 항상 이렇게 말이 잘 통하고 참 오랫동안 서로 문학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가 중국문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학의 뿌리가 중국문학이라서 그렇게 잘 통했나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면서 참 감탄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이 책이 발간됐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요. 아이와의 푸른얼굴이라는 최순자 시인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때 얘기한 거를 이렇게 또 그 문장 하나로 이렇게 진짜 너무 놀랬는데 정말 참 귀한 일인 것 같고요.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감동을 받는 글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정말 경은이가 참 진짜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이 여기에 나오는 멋진 여자 아이와의 프로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로 등단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도 잘 쓰셔서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등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수필을 잘 쓰려고요. 수필도 제대로 못 쓰는데 그거 사실 그리고 시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시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돼보고자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조금 쓴다고 시인으로 등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옛날에 요즘에는 그냥 너무 시인이 뭐 9,000명인가 문인협회에 등록한 그렇게 많다지만 옛날에는 시인을 평생을 바쳐서 시를 쓰려고 시인이 되겠다. 정말 그 숲에 들어가 그 숲에 뭐 새를 묻지 못한 남자가 있다 그런 시를 쓰는 시인은 정말 먹을 게 없는데도 시를 쓰고 먹고 사는 게 그냥 뭐 밥하고 쌀만 있으면 먹고 사면 시를 썼거든요. 저는 시인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조금 쓰는 거 가지고 시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는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시인은 안 하려고요. 옆에 시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 그 출판사에서 하자고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거절해서. 왜냐면 저는 지금도 시인이 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수필보다는 이렇게 약간 두려운 그리고 좀 남다른 영역이다.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 과연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수필은 목숨을 걸지 않지만 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수필을 잘 쓸게요. 수필 안에 이미 시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네. 이 여러 가지 책을 다 이제 그 내용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보시고 바로바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신 건가 아니면은 저는요 메모에 완전 젬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의할 때도 이렇게 강의안을 짜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즉흥 환상곡처럼 즉흥으로 이렇게 왜 연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날 학생이 뭐를 써갖고 왔는데 그게 저희 인스피레이션에 이 영혼에 들어가서 맞으면 굉장히 좋은 강의가 돼서 그분이 오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책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물어봐요. 이만한 책 어떻게 해서 메모가 있냐? 메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사실은 우리 이하영 대표가 그렇게 맨날 책만 읽으면서 한번 써보지. 그래가지고 그럼 써보자 그래서 17개 써서 그랬더니 빡 먹었어요.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17개 썼는데 다 물거품되고 다시 썼어요. 그랬는데 제가 읽은 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서 그 책을 읽을 때는 그 느낌이었어서 쓴 거지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저는 윤유명 선생님이 그 블루들이랑 도낭을 갔는데 전 그 말이 굉장히 남았어요. 윤유명 선생님이 술도 많이 마시고 농담도 진하게 하고 좀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대가인가를 알아서 저보고 가서 나는 술만 마셨는데 자료 많이 쓴 애들 그 하나도 못 쓰고 결국 내가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들은 자료를 구했는데 그분은 말하자면 영혼을 구한 거지. 거기 가서 어떤 자기의 마음, 영혼 이런 거를 보면서 그걸 느꼈던 느낌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분은 쓸 수 있었다. 근데 저도 이제 책이 한 뭐 몇 가지도 아니고 이게 도서명이 나오는데 몇십까지 된다나 몇십. 그 속안에 다 있어가지고 부글부글 했는데 워낙을 레벨이신 걸로.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책을 읽고 제일 읽고 싶은 책을 하나 적어놨어요. 잊어버릴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제일 읽고 싶다. 그래서 일단 하고 다음에도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거기에 나오는 책을 읽어볼 작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헝가리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탄 책이라는데 헤르테스 인제의 운명이라고 제가 잊어버릴까봐 적어놨거든요. 이거는 첫 번째로 읽어야 되겠다 하고서 그래서 아니 이렇게 금방 잊어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제 저 잊어먹지만 제가 그 책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지금은 조금 떨어졌는데 기억력이 강의할 때의 책의 제목의 귀조를 제가 잊어먹질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거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그런데 그 책,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주인공, 그 다음에 그 책에서 나오는 중요한 귀절들을 강의할 때 다 얘기하면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하는데 그냥 저절로 기억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너무 많으니까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럴 때 이하영 대표가 했기 때문에 했고, 우리 이하영 대표가 그때도 이랬어요.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좀 써봐. 그렇게 하고 저보고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글로 써봐. 그래서 나온 책이 저기에 있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이제 지금 증보판 재판을 찍는 저 이경은의 글쓰기 강의가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그때 출판사를 안 하고 있어서 다른 출판사에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저도 이거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네. 그랬는데 제가 이걸 읽고서 저는 이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 거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책을 읽으면 되게 감명 깊은 걸 제가 그대로 적어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이제 우리의 잔치는 다 끝났다. 이 배우들은 모두 정령이었다.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책에다가 이렇게 한 몇 구절을 중요한 거를 써놓고 했던 기억들이 새롭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저는 기록하는 거 잘 못해요. 그리고 메모하는 거 잘 못하고 그걸 잘해야 된다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어요. 천재적이세요. 그러게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 쓰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인스피레이션 이런 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안 쓰고 그리고 또 얘기를 많이 한 작품이 있잖아요. 그때 나 그런 작품 쓰려고 그러는데 그거 되게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거 결국 못 써요. 말로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말을 남겨야 되는군요. 그래서 그냥 상품으로 있어요. 가슴속에. 그러다가 이제 뵙게 된 거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그런 작품으로 쓰게 되는 거지. 느낌을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는 다 갖고 있어요. 느낌 하나하나. 그래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가 이 색깔이 노란 이렇게 이쁜 책이 있으니까 옆에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하나 더 쓰자 그래서 내가 그대가 쓰시오. 그랬는데 벌써 4편을 쓰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건 2부에 듣는 걸로. 얘기 듣다 보니까 여행 많이 다니셨는데 그러면 여행지에 가서도 사진 많이 안 찍으세요? 저는 사진을 별로 잘 안 찍어요. 잘 찍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제 그 카프카래 그 프라하에 가기 전에 영화를 한 4편 보고 책을 우리가 다 보고 이렇게 보면 프라하 카페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시계 앞에 시계 구경할 때 저는 프라하 카페에 가서 잘난 척하고 앉아 커피 마시고 그런 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료는 인터넷으로 보면 되니까 프라하 카페에서 그 프라하란 영화에 보면 첫 장면이 인디상을 이렇게 싹 닦으면 그 주인공이 나오면서 커피 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누리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이 동아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게 도움이 되고 그런 여행을 좀 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겠어요. 칭다오에 갔다 왔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어느 작가가 이상하다 왜 내가 갔다 온 칭다오와 선생님이 갔다 온 칭다오가 다르지. 그런데 우리는 서점을 중심으로 저기 이하영 작가랑 그 갤러리를 중심으로 가니까 전혀 다른 시각으로 칭다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주제를 특이하게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걸 갈까요? 다른 칭다오예요. 여행객으로서의 칭다오면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것이 훈련이 된 게 아까 박선희 씨가 말한 대로 여행을 오래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2년씩 공부를 해요. 문화예술에 대해서 책을 문화까지. 그러고 가니까 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가장 좋았던 여행이 이제 실스 마리아 독일 이렇게 갔을 때 정말 그 가이드가 뭐라 그랬냐면요. 독일 가이드가 아니 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비싼 돈을 내가지고 실스 마리아에 뭘 보러 왔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책을 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 또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별로 똑똑해 보이더니 아줌마들인데 거기 실스마리아 가려면 돈 엄청 비싸요. 그런데 그들이 간 거잖아요. 가서 니체 보려고. 니체가 거기에 실스마리아 그 집에 있었던 거 그거 하나 보려고 갔는데 제가 어느 정도냐 전영희 교수님이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면서 집이 딱 나왔는데 내가 저거 실스마리아인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놀라시면서 그거 어떻게 하니? 우리 가봤죠. 그랬을 때의 그러니까 뭘 하나 본다는 거, 하나 여행을 하는 거에서 그것이 주는 여파, 그 파문, 그 비출기는 굉장히 놀랍게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일생에 돈 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줄 서서 무슨 돈을 벌어요. 돈을 가지고. 돈 되는 거 하나도 안 하지만 우리가 어떤 빗줄기, 내 마음의 영혼의 빗줄기를 우리가 다 갖고 있으니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행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짜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여행 가면 이제 사진을 찍지 말고 마음에 닿아서 저도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너무 찍으면 그런 거를 잘 못 봐요. 정말 마음에 남네요. 들으셨죠? 앞으로 여행 가시면 사진을 적게 찍으시고 경험을 하시는 걸. 진짜 저는 현장 구매를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살 생각으로 와서 이 상품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카프카와 함께 빵을 먹는 오후라는 제목에서 카프카가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뭔가 책을 읽으시면서 각자가 각자 생각하신 그 소중한 일상들을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뭔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그 카프카가 말한 소중한 일상이 우리의 전부? 그런 것처럼 독서가 우리의 일상 중에 일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이번에 텍스트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음악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혼 들어보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 예술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걸 어떻게든 상대와 같이 공감하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되게 똑같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베이토벤 같은 걸 그렇게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 똑같은 감성을 갖고 똑같이 느끼는 거니까 굉장히 평등한 거예요. 글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다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예술은 정말 어떻게 보면 평등한 거있잖아요. 단테의 신곡을 들으려고 공부를 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저 사람이랑 이제 이태리에 있을 때 이제 그 공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음악회를 하게 되는 티켓을 음식점 가다가 사서 10유로니까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저도 한 1년 배워서 뭐 듣기는 들었는데 너무 이태리 남자가 그러는데 이거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음악인 거예요. 음악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다 음악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우리가 배우는 건 엉터리라서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냥 음악을 듣는 거니까 정말 저는 그게 이제 스페인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악센트가 그 약간 씨용 뭐 이런 말 들었는데 저는 그게 좀 덜 맞아요 저랑 언어가. 그러니까 이태리 말이 조금 더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액센트가 이때 스페인 말이 약간 강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언어도 자기하고 맞는 게 좀 있는데 요새 이제 그 제가 그 화성한 매열기를 중국어로 감독하는 거를 보고 있는데 제 전문가 출신이니까 신발주머니 들고 다니긴 해도 그래도 대충 읽는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잖아요. 저는 간자를 간자체를 안 배워가지고 중국어를 잘 못 읽는 거예요. 중국어를 나왔다는데 그래서 그 간자체를 이제 내가 10번만 하면 내가 이겨먹을 수 있겠다 그러는데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에서 온 여자인 줄 알았다. 중국에 가는 중국 여자가 어떤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구라를 잘 치는 거지. 액센트를 이제 좀 이렇게 하니까 중국 여자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읽으면서 그 중국어를 학교 때 배운 거하고는 너무 처음이 다른 거예요. 그 중국어에 이렇게 좋은 자료들 우리가 치바오 같은 거 우리가 그냥 치바오인 줄 알잖아 옷 입는 거. 그 치라는 게 한 교수가 그게 깃발인데 왜 그렇게 하지 그러면 그게 만주족들이 있다가 이제 한쪽으로 넘어오면서 팔기군인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깃발을 세울 때 이거 긴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원래 강동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건 많이 안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글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자료가 다 제 거예요. 글 쓰는데 그래가지고 뭐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거기 오잖아. 글 쓰는 사람들 자료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 썼어요. 그물이라고 화상관 매열기를 해가지고 글 쓰고 싶은 분은 그번에 연락 주세요. 저도 강독하고 싶네요. 들어오세요. 너무 왜 이러냐면 이게 빨리 이제 그렇게 일반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잘하지를 않아가지고 진도가 느린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걸 하면서 학교 때 중국어 배운 거하고 너무 이렇게 세계가 다르니까 그 언어가 주는 게 있더라고요. 새롭게 우리가 이제 경험치가 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보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건 남자들이 많은데 그게 들이댔지 그러면 엎어진 거야 뭐 이런 말도 막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게 서럽기도 하지만 붉어져야 되는데 붉어지지가 않는 그렇겠지만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그래서 제가 글 쓰면서 이렇게 그 과학책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 생활의 경험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다 달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중국어로 넘어가니까 저분이랑 이하영 대표랑 2년 동안 영어 리딩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도움이 됐지만 중국어를 하면서 요새 새로운 세계에 빠져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재밌어? 제가 2시간 하고 나면 너무 재밌고 제일 좋은 거 이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자료를 막 버려요. 저 주소가 좋아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그런 게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재밌어? 그렇게 재밌어? 그런데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일부를 맞춰야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뭐 지금 다 했으니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며칠 정말 전에 그 학스럼의 그 대표이신 엄정식 교수, 차락 교수님이랑 통화를 한 30분 그래서 제가 의논할 게 있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경환 선생, 내가 선생님 중국어 감독하는데 오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힘이 들어서 뭐라 이러면서 호기심을 잃지 말도록 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이제 학술 원장하고 통수업에 거기 그 최재천 교수랑 다 이렇게 거기에 대표시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딱 말하는 게 호기심을 잃지 마. 인생에서 호기심을 잃으면 그때부터 내려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가슴이 울컥했어요 제가. 그래서 눈을 반짝이면서 호기심을 잃지 마.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호기심이 계속 책에 대해서 있었고 그 책에 대해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일행 교수님이 그 이대에 나오시고 소설가이신데 지금 약간 치매 걸려서 24시간 케어를 하셔야 돼서 나오지 못하는데 내가 이제 익숙해졌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래도 소원에서 소용돌이 치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맞아.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경원 선생은 호기심을 놓지 마. 네가 우리 모두한테 어떤 그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신 그런 분이 그 말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책을 쓰는 거에서 그거를 놓치는 순간 더 이상 삶이 재미도 없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기심을 놓치지 않는 일부 우리 생활에 많은 호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막 다 적어놨는데 지금 책 독서 에세이라서 읽으면서 작가님은 이렇게 읽으셨는데 나는 읽으면서 오히려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게 책을 읽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책, 나는 내가 읽었던 다른 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소개를 하셨으니까 내가 인상 깊었던 구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씩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 책을 오늘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다 까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왜냐면 이렇게 그 책을 읽는데 줄을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제 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줄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시면 자기만 말해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김경이라고 저희 클래스에 있는 분인데 그 스킬의 제목이 납작해진 영혼을 부풀리자예요. 그래서 그 납작해진 영혼이라는 건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좀 디플레스돼서 이렇게 가라앉고 자기가 굉장히 힘들 때의 그건데 오히려 그때의 영혼은 부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삶은 힘들지만 영혼은 어떻게 보면 순수해지고 그 고통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으니까 그럴 때의 언어가 부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영혼을 우리 속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영혼들을 끌어올려서 어떠한 언어를 만들어내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래서 거룩한 부풀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글을 쓸 수가 있고 창작의 세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게 저의 경험으로는 제가 병을 하나 얻었을 때 이후로 굉장히 그 영혼에 이렇게 납작해지고 가난해진 영혼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부풀려서 하나의 작품 만들어내고 창작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때의 그런 어떤 행위가 거룩한 부풀림이다. 그냥 과장되거나 억지로 이렇게 가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에서 영혼이 부풀려지면서 인생 자체가 이렇게 좀 아름다운 풍선들이 날아다니니까 행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안에서 풍선들이 날아다니는 부풀림.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무슨 언어를 작가가 무슨 언어를 하나 쓸 때에는 무의식적으로 쓰지만 굉장히 생각하고 쓰거든요. 그래서 무슨 부풀림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참 거룩한 행위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창작이라는 거는 결국 고통, 힘듦 이런 것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거룩한이라는 어휘를 썼습니다. 네. 본업은 수필이신 거예요? 네, 저는 원래 본호의 방송 작가를 네. 했고 공연 무대 10년 국번 클래식만 썼고 그런데 되게 시적이고 표현이 되게 감각적이어서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방송국 쪽에 있어서 좀 그랬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쓰게 된 그 그림을 그린 분이 그 그림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그림이 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답다기보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의 속의 집을 이렇게 그린 거라서 그 그림책을 꼭 한번 사서 보라고.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그림에 대해서 몰랐는데 작가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또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읽으면서 너무나 글을 쓴다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게도 많은 작가들을 몰랐구나. 그래서 새롭게 많은 작가들을 알게 된 거가 굉장히 큰 어떤 소득 같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깊이 있게
그러니까 저도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지금 그 책들을 골라가면서 읽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책들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저한테 굉장히 좀 특별하고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정 같은 가이드북 역할, 공부하는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북 같은 역할. 아까 독서 여행 문학 기행의 가이드도 있지만 글 쓰는 사람들로서 소재가 뭔가 고갈될 때 작가님한테 직접 가도 되지만 우선 이 책으로 일차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되게 효용 가치가 높은 감동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화자 작가님. 저도 이 책 나오자마자 다 읽어갖고 저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왼쪽에 있는 시가 제가 워낙 시를 잘 안 읽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시는 인용하셨고 그 오른쪽에 있는 에세이를 언니가 쓰신 건 줄 알았어요. 그 편집이 이렇게 잘못 보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시도 언니가 다 썼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언니가 다 썼다라는 걸 알고 제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거는 탈진했지만 우린 살아있다라는 이 탈진했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시와 이 내용이 가장 몇 페이지일까요? 네, 241페이지. 여기가 또 이제 또 저에 대한 묘사가 약간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장이 제일 저한테 가슴 그 맨 앞에 나오는 깊이와 시자가 많은 까다로운 예술가의 성격에 보이누트에서 아트라티보 아트라티보가 까다롭고 매력적인 이 후배 여행 작가가 바로 저희는 몰랐는데 언니가 너무 그 언어를 잘하시잖아요. 중국어도 잘하시고 또 이태리어도 잘하시니까 저 처음 만났는데 저랑 그 경은이라는 친구한테 다 이태리어 이름을 지어주시고 만난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항상 저는 이 아트라티보가 길어가지고 까먹고 막 이러는데 언니가 계속 항상 리마인드 시키면서 저는 저를 그렇게 나 부르는 건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던 그것도 있지만 이 시와 이 구절이 가장 지금의 언니를 너무 제가 또 보아온 짧은 여기 선생님들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열정적이면서 진짜 탈진할 때까지 그 열정을 근데 이제 우리가 언니 조금 이제 좀 슬로우하게 하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못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언니는 그냥 이 자체에서 그냥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저희 후배들하고 만날 때도 언니가 항상 좋은 점을 찾아내서 항상 아까 그 많은 분들이 다 여기서 작가가 많이 배출되고 그러니까 언니는 너무 많은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항상 그 아까 단어도 주시지만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또 하나의 나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 여기 언니가 여행을 너무 좋아하시고 또 여행하면서 느낀 이런 저는 이 책을 반성을 너무 막 나는 뭘 여행해 나는 정말 이 깊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표피적인 여행만 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질 정도로 이런 그 여행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게 된다고 그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된다고 그런 게 진짜 언니는 이게 너무 그 아는 지식과 감성의 폭이 넓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만날 때도 이제 보통 사람의 몇 배를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툭툭 던져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사님. 아트라티보가 좀 키가 4개나 들어가서 기둥이 튼튼하면서도 좀 까칠하기도 하면서 또 화끈하기도 하면서. 근데 그 하나 친구 이름이 이경은이에요. 똑같이 영어 이니셜도 똑같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댓글 달다가 너는 뭐? 막 이렇게 너는이랑 실수하겠네. 말하는데 걔는 피콜로 아모르예요. 작은 사랑이라고 이름이 똑같았어요. 두 사람 이태리 이름을 딱 두 사람 정해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아트라티보 분이죠. 피콜로 아모르. 스페인어 전공이에요. 근데 막내 이태리. 다들 언어적으로. 근데 제가 미국의 제 후배 양이라고 명의 메인 작가인데 아들이 미국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스페인어는 누구나 다 쓰니까 이태리어를 배우도록 해라. 다음으로 이태리어를 하는 남자와 못하는 남자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별로 효용 가치가 없고 쓸데없는 건데 그 언어가 주는 매력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태리어를 아는 건 우리가 라틴어의 기본을 언어의 기본을 자꾸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태리어 하나 아는 것이 결국 라틴어의 밑에 언어의 밑바닥의 근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제 무슨 챗GPT 이런 거 하면 이제 누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통역이 된다면서요. 그런 게 나왔다고 텔레비에 나오던데. 글쎄 그것이 효용면에서는 있지만 결국 이렇게 인간의 정신에 어떠한 영역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의문이에요.